안녕하세요. LA 비트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조정인가요? 어느 분이 휴아형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하면서 막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걸 못 보고 픽 쓰러져서 잔 다음에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자, 뭐 조정이 올 수도 있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당연히 조정이 올 수 있는데 뭐 우리가 바라기는 뭐 조정 오는 거지만 이왕이면 그냥 쭉쭉쭉 오늘도 떡상 내일도 떡상 모레도 떡상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투자자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매일 오르면 좋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원화 기준 9,978만 원, 9만 원 왔다 갔다. 현재 시간 3월 16일 시간은 오전 11시 15분. 와, 1억 밑으로 빠지다니.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어떡하나 1억 밑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상징적인 가격이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그래 봐야 이게 얼마나 빠졌나요? 9% 하락. 9% 하락했습니다. 이만큼 오르고 얼마로 오른 거야? 여기서 거의 100% 오르고 9% 하락했는데 정말 그래도 올라가면 좋겠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올랐다면 대략 한 이 정도 또는 이 정도까지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건강한 조정이다. 여기면 뭐 한 8,800만 원? 뭐 이 정도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정이 올라 그러면은 다시 튕겨 올라가고 조정이 좀 올까 하다가 그냥 가버리고 또 계속 상승만을 해왔습니다. 자, 이런 상승의 핵심 동력이 뭐죠?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수치적으로 보여지니까 이제는 너무 과하게 시장이 반응하는 게 아닌가, 과매수다. 그래서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ETF 수치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자금이 밀려 들어오니까 이거 아닌가, 좀 더 가도 되나 하고 더 가다가 좀 쉬어갈래다 더 가고 눈치 보면서 계속 갑니다. 그런데 이 핵심 동력이 비트코인 현물 ETF니까 ETF를 계속 견눈으로 보면서 달려가는데, 근데 만약에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그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으악 하고 빠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폭락이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폭등을 했으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자, 어제 실적 블랙록이 3억 4,500만 달러 크게 줄었습니다. 피델리티는 뭐 거의 없고, 그런데 그레이스케일은 계속 높은 수치로 2억 5,700만 달러. 물론 플러스긴 하지만 이렇게나 높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쭉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시장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8일간 최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으로 계속 가나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끝? 이러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자, 오늘 바로 업데이트 됐습니다. 블랙록 1억 3,900만 달러. 어제보다도 저조합니다. 피델리티는 올라섰고요. 1억 5,500만 달러. 그레이스케일이 1억 3,900만 달러. 그레이스케일도 줄었죠. 하루 순유입량은 1억 9,800만 달러. 자, 이게 나쁘지는 않은데 5억 달러, 10억 달러, 6억 8천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닌 거잖아요. 막 공급 쇼크가 오고 내일부터 비트코인을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긴박감은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한숨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자, 달러 기준으로 비트코인 현재 가격 69,087달러. 69,000이라면 딱 달러 기준 전고에 와 있습니다. 전고 지지를 확인해주는 모양새이기도 하죠. 이 위에서 좀 주봉도 마감해주고 자리를 잡다가 튕겨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른다. 이 ETF 유출입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딱 찍어주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SI를 보면 과매수 구간에 있다가 어제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리셋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
가격은 상승하는데 RSI는 하락하는 걸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요. 상승 추세가 꺾이고 있다. 하지만 이 모멘텀이 더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이 과매수 구간에 있어도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다. 주봉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승만을 하고 있죠. 이 추세가 꺾이면 안 되는데 이 전고가 이제는 지지가 되었으니까 이걸 확인해주고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꺾이게 되면 횡보의 기간이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밑에 RSI 초과매수 상태인데 뭐 한 88 정도 이렇게 과매수로 하면 어느 정도는 리셋이 돼야 할 것만 같은데, 자, 2021년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과매수가 되면 역시 큰 조정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지금이 여기 어딜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과거의 패턴이 무조건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고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네 하고 어떤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자. 이걸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사이클의 최고점을 찍을 때마다 월봉 RSI는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채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서 쭉 그리고 밑으로 2013년에 1차 상승 여기, 2차 상승 여기, 2017년에는 여기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한번 쉬었다가 여기죠. 그리고 여기는 2021년 4월입니다. 이때가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최고점이었다. 자, 그리고 RSI의 하단 부분 사이클에서 바닥을 찍었을 때 RSI도 역시 바닥을 찍습니다. 이렇게 또 여기서 바닥을 찍고 여기 바닥, 여기가 바닥, 여기 바닥이죠. 자, 이 채널의 중간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파란 색깔 점선 이렇게 지나가는 라인이 보이시죠? RSI가 이 중간 라인을 상방으로 뚫었을 때 이렇게 어김없이 RSI의 최고점으로 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뚫고 바로 쭉, 여기서도 뚫고 바로 쭉. 자, 2024년 1월 여기 중간 라인을 상방으로 뚫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고점 찍고 리셋 되는가 하다가 다시 한번, 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연결될지 알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보면 이 최고점에 처음 닿았을 때 사이클의 최고점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상승이 있었고요.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 2021년에는 이 구간에서 최고점을 찍었죠. 69,000달러. 자, 우리가 이런 과거의 패턴으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런 흐름을 보면서 모멘텀, 방향 이런 것들이 어떠한 형태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가격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참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의 상승이 쭉 연결되려면 어쩌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더 큰 상승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있을 수 있다면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야 될까요? 지금의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이 ETF를 통한 자금 유입, 이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더 큰 규모로 연결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는 거니까 팩트로 한번 교차 확인을 해보자면 지속적인 기관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화면에 보시는 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하는 기관들이 비트코인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한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연례 행사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월스트리트 인베스터, 월가의 투자자들, 기관들, 해치펀드들, 그런 자금력을 갖고 있는 큰 돈 많은 사람들 초대해서 스피커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스피커는 블랙록, 피델리티, 베나크, 아크인베스트, 비트와이즈, 갤럭시, 스카이브릿지 등등 유명한 인사들이 나와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설명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페이션트 캐피털 매니지먼트. 17억 달러의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인데요. SEC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겠다라고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자그마치 본인들이 운용하는 자산의 15%. 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15%를 과감하게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하겠다. 자, 이제는 자산관리회사 세테라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본인들의 플랫폼에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트레이닝을 시작한다고 발표합니다. 자,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일까요? 1,9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인데 이 사람들이 추가한 상품은 인베스코, ETF, 프랭클린, 피델리티, 그리고 블랙록 이 4가지 상품을 플랫폼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그냥 추가만 하면 고객들이 안 살 수 있으니까 이 영업사원들한테 트레이닝을 해줘야 되겠죠. 이 회사가 12,000명의 금융 전문가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2,000명의 영업사원들을 데려다가 뭔가를 한다. 바로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는데요. 3월 25일부터 본격적인 트레이닝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는 또 마이클 세일러가 지난주에 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모금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5억 2,500만 달러, 보너스로 2,500만 달러를 추가했습니다. 벌써 자금을 모금을 해버렸습니다. 7년 동안 0.875%의 이자율로. 대박 조건이죠. 0.875라면 우리도 이야, 이 정도 이자 내고 5억 달러, 우리 뭐 5억 달러도 필요 없으니까 500만 달러만 어떻게 빌려서 이 정도 조건으로 비트코인 탁 사서 7년 후에 팔면 와, 마이클 세일러가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아마도 비트코인을 바로 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도 그랬으니까. 자, 마이클 세일러가 이렇게 신념을 갖고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바로 이겁니다. 비트코인 has no top because fiat has no bottom.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은 위로 제한이 없다. 왜냐하면 이 피아트 마니, 달러는 하방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찍어내니까 결국은 이 찍어내는 만큼 비트코인은 가치 상승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분명한 이유인가요? 그런 이유로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단지 조금 오르면 팔아서 수익 내려고, 물론 그것도 또 하나의 이유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드 자산일 수밖에 없다. 자,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 이건 예상 범위 안에서의 건강한 조정이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너무나 발전적인 상황들이 연출되고 우리들의 코인은 지금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넓은 시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지금의 시간, 가슴 설레는 희망의 시간일 수밖에 없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